가남이 늘 찾아주셔서 고마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연꽃이 막 피어나기 시작한 저택 후원이었어요. 10살 난 윤설인이 연못가에서 홀로 책을 읽고 있었죠. 그녀의 곱고 단아한 얼굴에는 또래와는 다른 성숙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씨,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멀찌감치서 한 소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2살의 강우진이었죠. 거친 상의와 남루한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우진아, 넌 항상 그렇게 멀리서만 지켜보느냐? 설인이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렸지만 품격이 있었죠. 소희는 아씨의 호의를 맡은 몸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거리? 우리가 언제부터 그런 거리를 두게 되었나? 우진이 답하기 전에 갑자기 후원 담장 너머로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설인을 겨냥한 납치범들이었어요. 윤가의 아씨를 모셔가겠다. 아씨! 우진이 번개같이 달려들었어요. 비록 어렸지만 이미 상당한 무술 실력을 갖춘 그였죠. 첫 번째 납치범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 사내의 뒤통수를 가격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내가 설인에게 다가가자 우진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몸을 던져 설인을 감쌌어요.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지만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아, 괜찮습니다. 아씨, 곧 저택의 하인들이 달려와 납치범들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우진의 어깨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설인은 우진의 상처를 직접 치료해 주었어요. 아프지? 아씨께서 무사하시면 상관없습니다. 바보구나. 내가 다치면 나도 아프다는 걸 왜 모르니? 우진이 깜짝 놀라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진아, 나와 약속 하나 하자. 아씨, 앞으로는 나를 지키되 너 자신도 함께 지켜다오. 내가 다치면 내가 슬프거든. 우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죽는 날까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연꽃잎이 바람에 흩어지며 둘 사이로 떨어졌어요. 22살이 된 윤설이는 이제 양주목에서 손꼽히는 미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12년 전과 다른 어떤 그늘이 스며 있었죠. 아씨, 아침 문안이 끝났습니다. 문 밖에서 우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4살이 된 그는 이제 윤가에서 가장 믿음직한 호위무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키는 훌쩍 커졌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검술 실력은 양주목에서 알아주는 수준이 되었어요. 들어와. 우진이 들어서자 설이는 창가에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에는 말할 수 없는 우울함이 배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우진아, 설인이 돌아보며 쓸쓸히 웃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이미 저택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혹시 혼담에 관한. 그럴 것 같아.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2살이면 이미 늦은 나이지. 아버지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실 거야. 우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가 풀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씨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내 뜻, 양반과 아씨에게 뜻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가문의 이익을 위해 시집가는 것이 내 운명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설인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씨께서는 스스로 선택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10년 전 그 연못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서로를 소중히 여기자고 하셨습니다. 우진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씨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그때 밖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시마님, 대감마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설인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가봐야겠구나. 우진아, 너는 여기서 기다려. 아씨와 함께 가겠습니다. 안 돼. 이번만은 혼자 가야 해. 설인이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돌아보았어요. 우진아, 만약 내가 정말로 시집을 가게 된다면, 아씨, 그때는 너도 자유로워지는 거야. 12년간 나만 바라보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된다.
우진이 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아씨가 행복하지 않으시면 자유롭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바보구나, 정말. 설인이 사랑채에 도착하자 아버지 윤대감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설인아, 앉아라. 예, 아버지. 이분은 한성에서 오신 김 판서님이시다. 설인이 정중히 인사했어요. 김판서는 그녀를 훑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 대감의 말씀이 맞군요. 정말 뛰어난 미모입니다. 설인아. 윤대감이 말을 이었어요. 김 판서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다. 궁중에 계신 분과의 혼담이다. 설인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궁중이라고 하시면 헌종 전하의 총애를 받으시는 분이지. 아직 혼인하지 않으신 종친이야. 김판서가 나섰어요. 윤 아씨, 이번 혼담이 성사되면 윤가는 궁중과 직접적인 인연을 맺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설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덕양군이시다. 나이는 마흔이 조금 넘으시지만 학식이 깊고 품격이 높으신 분이야. 설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마흔이 넘은 종친과의 혼인이라니. 아버지, 저는 설인아, 윤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가문의 운명이 걸린 일이야. 김판서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혼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궁중에서 윤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윤가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싶어 하신다는 뜻입니다. 설인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윤대감의 표정에서 그녀는 두려움을 읽었습니다. 혹시 이 혼담을 거부하면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윤가 같은 명문가라면 당연히 궁중의 뜻을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설인은 이제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죠. 거부하면 가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김판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다음 주에 정식으로 혼례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설인이 물러날 허락을 받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문을 나서기 전에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설인아, 미안하다. 하지만 가문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설인이 돌아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도 윤가의 딸입니다. 우진이 홀로 검술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검법은 격렬했고 마치 분노를 검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아, 설인의 목소리에 그가 검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달빛 아래 서 있는 설인의 모습은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씨, 이 늦은 시간에 왜? 잠이 오지 않아서 설인이 다가오며 말했어요. 오늘 아버지와의 이야기가 어땠는지 듣고 싶어 하는 것 같던데. 우진이 검을 칼집에 넣으며 설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혼담 이야기였나요? 응. 궁중의 덕양군과의 혼인이야. 우진의 주먹이 저절로 꽉 쥐어졌어요. 아씨께서는 동의하셨습니까?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 가문의 일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진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배어 있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갑작스럽게 궁중에서 혼담을 제의한다는 것이. 우진아, 넌 생각이 너무 많아. 아닙니다. 아씨, 우진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저는 호위무사로서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이번 혼담에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설인이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야?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최근 궁중에서 몇몇 가문들이 갑작스럽게 몰락했습니다. 모두 혼담이나 정치적 제안을 거부한 후였어요. 설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설마, 이번 혼담도 윤가를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진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윤가를 제거하기 위한 함정일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쩌란 말이야? 거부하면 가문이 위험하고 받아들여도 위험하다는 거잖아.
우진이 무릎을 꿇고 서린의 손을 잡았어요. 아씨,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뭐라고? 이곳을 떠나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십시오. 제가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서린이 손을 빼내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수는 없어. 내가 도망가면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하지만 아씨께서 위험한 혼인을 하시면 우진아, 서린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나는 윤가의 딸이다. 가문을 버리고 도망갈 수는 없어. 우진이 괴로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씨를 더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혼례 전까지 그리고 혼례 후에도. 우진아, 내가 시집가면 넌 더 이상 내 호위무사가 아니야. 그것은 아씨께서 결정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진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12년 전 연못가에서 한 약속은 평생 지키겠습니다. 서린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바보구나.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려고? 아씨가 행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고 연못에서는 연꽃 향기가 은은히 퍼져오고 있었어요. 12년 전과 같은 곳에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닌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린이 잠들어 있는 별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달빛도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더욱 짙었습니다. 창문 근처에서 작은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손에는 번쩍이는 단검이 들려 있었죠. 자객이 잠든 서린에게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뒤에서 차가운 검끝이 그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우진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서린의 별채 주변을 은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크! 자객이 몸을 돌리며 우진을 공격했어요. 둘 사이에 치열한 무언의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서린을 깨우지 않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 창문과 문으로 동시에 더 많은 자객들이 침입했어요. 이런 매복이었나. 우진이 검을 휘두르며 첫 번째 자객의 단검을 떨어뜨렸지만 3명의 추가 자객들이 사방에서 덤벼들었습니다. 아씨, 일어나세요. 소음에 서린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우진아, 서린은 겁먹지 않고 재빨리 방 한쪽에 촛대를 집어들었어요. 비록 무술은 할 줄 모르지만 우진을 도우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하지만 서린은 뒤쪽에서 우진을 노리는 자객에게 촛대를 던졌어요. 정확히 맞지는 않았지만 그 자객의 주의를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우진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연속 공격을 가했어요. 몇 번의 치열한 교차 후 2명의 자객을 제압했습니다. 마지막 한 명이 서린을 인질로 잡으려 했지만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서린이 재빨리 몸을 숙여 피하며 외쳤어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무력한 양반과 아씨가 아닌 강인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마지막 자객을 제압했어요. 하지만 그 자객은 대답 대신 입에 물고 있던 독을 깨물었습니다. 이런, 우진이 자객의 몸을 뒤졌어요. 품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매월단 윤가 제거 완료 후 한양본부 복귀. 우진이 종이에 적힌 글자를 읽었어요. 서린이 우진 곁으로 다가왔어요. 매월단.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정말요? 응, 분명히. 아, 맞다. 서린의 눈이 번쩍였어요. 작년에 아버지와 김판서가 은밀히 나눈 대화에서 들었어. 매월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 우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렇다면 김판서도 이미 매월단의 일원이거나 최소한 연관이 있을 거야. 서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서린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2년 동안 나는 보호받기만 했어. 우진 오빠가 항상 나를 지켜주었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도 싸울 거야. 우리 가문을, 그리고 우진 오빠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우진아, 이제는 정말로 이곳을 떠나야겠어. 하지만 가족들은 우선 우리가 살아남아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어. 그리고 서린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킬 차례야. 두 사람이 별채를 나서려는 순간 저택 곳곳에서 횃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더 많은 매월단 자객들이 저택을 포위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완전히 포위당했군요.
우진이 설인의 손을 잡았어요. 아씨, 뒷산으로 향하는 비밀길을 아시죠? 응. 어릴 때 자주 놀러 다녔던 곳이야. 두 사람은 별채 뒤쪽 담장을 넘어 뒷산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곧 뒤쪽에서 추격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간다. 놓치지 마라. 매월단 자객들이 추격해오고 있었어요. 우진과 설인은 숲길을 따라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이쪽으로. 설인이 앞장서서 오래된 사냥길로 인도했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이 산을 손바닥처럼 알고 있었습니다. 저 바위 뒤에 동굴이 있어. 잠시 숨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이 동굴에 숨어 있는 동안 추격자들의 말발굽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후, 잠시 따돌린 것 같네요. 하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그들이 다시 수색할 테니까. 설인이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진아, 내 결정을 들어줄래?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더 이상 나만 보호받을 수는 없어. 우리가 함께 이 상황을 해결해야. 우진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아씨, 12년 전 연못가에서 약속했잖아. 서로를 지키자고.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지킬 때야. 두 사람은 동굴을 나와 북한산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진과 설이는 가까스로 자객들을 피해 북한산 깊숙한 곳에 폐사찰에 도착했어요. 오래전에 버려진 절이었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면서 상황을 정리해봐요. 우진이 절 안을 살피며 말했어요. 설이는 처음으로 집 밖에서 밤을 보내는 것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추우시죠? 불을 피워드릴게요. 고마워, 우진아. 하지만 이제는 나도 도울 수 있어. 설인이 직접 나무를 모아오며 말했어요. 양반과 아씨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녀는 의외로 능숙하게 해냈습니다. 이상해. 무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유로워. 저택에서는 항상 규칙과 예의에 얽매여 있었는데 여기서는 진짜 내가 될 수 있어. 우진 오빠와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진아, 솔직히 말해봐.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이 당황했어요. 아씨를 지켜야 할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것만? 설인이 우진에게 다가갔어요. 우진아, 우리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잖아. 그런데 넌 항상 나와 거리를 두려고 해. 그것이 마땅합니다. 우진아, 이번에는 대답해줘. 나를 여자로 본 적은 없니? 한 번도? 우진의 손이 떨렸어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인이 우진의 손을 잡았어요. 바보구나. 내가 그런 걸 신경 쓸 것 같아? 아씨, 무슨 말씀을... 우진아, 고백할게. 난 널 남자로 본 지 오래야. 그때 갑자기 절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진이 즉시 검을 뽑으며 설인을 뒤로 밀었습니다. 누군가 찾아오고 있어요. 하지만 들어온 것은 자객이 아니었어요. 윤대감과 몇 명의 하인들이었습니다. 설인아, 여기 있었구나. 아버지, 어떻게 이곳을... 윤대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딸을 꽉 안아주었어요. 걱정 많이 했다. 너희들이 사라진 후 저택을 수색해보니 윤대감이 품에서 피 묻은 천조각을 꺼냈어요. 이것을 발견했다. 매월단의 것으로 보이더구나. 우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대감마님께서 매월단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 사실 윤대감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김판서로부터 모든 걸 들었다. 매월단이 우리 가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김 판서가 말씀드렸다고요? 그가 어젯밤 비투성이가 되어 나를 찾아왔다. 매월단에서 배신자로 몰려 도망쳐 나왔다고 하더구나. 설인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김 판서님은 매월단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히는 협력자였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하더구나. 매월단의 진짜 목적을 알고 나서 말이야. 우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진짜 목적이라니요? 우리 집안이 대대로 보관해온 왕실 비밀문서 때문이다. 그 문서에는 현 왕실의 정통성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감마님께서도 위험하실 텐데요. 그래서 우리도 한양으로 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윤대감이 우진을 바라보았어요. 우진아,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다. 윤대감이 우진을 따로 불렀어요. 설인도 함께 있었죠. 우진아, 이번 일이 끝나면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저는 계속 아씨를 지키고 싶습니다. 윤대감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우진아, 매월단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뿌리는 너무 깊어. 설인이가 안전하려면 그때 갑자기 절 밖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매월단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왔군. 우진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진아, 설인아, 윤대감이 급하게 말했어요. 뒷문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시간을 벌어줄 테니. 안 됩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요. 하지만 우진은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그는 설인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설인아, 나를 봐. 우진 오빠. 10년 전 연못가에서 한 약속 기억하지? 죽는 날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했어. 설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진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설마. 우진 오빠. 뭘 하려는 거야? 우진이 설인의 뺨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너만은 꼭 살아남아야 해.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인 것 같아. 안 돼. 함께 가요. 하지만 우진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매월단의 우두머리 조명환이 이번에는 20명의 부하와 함께 나타났어요. 이전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어둠이 짙었어요. 윤가의 사람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 우진이 홀로 마당에 나섰어요. 그의 뒤로는 윤대감과 설인이 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조명환, 내가 원하는 것은 왕실 문서지. 내가 가지고 있다. 우진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이 문서를 주는 대신 윤가 사람들은 모두 놓아줘라. 조명환이 비웃었어요. 내가 뭘 믿고 그런 제안을 하느냐? 혼자서 우리 20명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해보면 알겠지. 조명환이 손짓하자 5명의 자객이 일제히 달려들었어요. 우진의 검이 달빛을 받아 번쩍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위에서 내려 찍었지만 우진은 몸을 낮춰 피하며 역으로 다리를 베었어요.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자객이 양쪽에서 협공했어요. 우진이 검을 회전시키며 두 칼날을 동시에 막아냈습니다. 불꽃이 튀며 강렬한 금속음이 울려 퍼졌어요. 흡! 우진이 힘으로 두 자객을 밀어내고 반전 공격으로 두 번째 자객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세 번째 자객도 재빨리 제압했어요. 네 번째 자객이 독침을 날렸지만 우진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검으로 독침을 튕겨내고 일격에 자객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섯 번째 자객이 등 뒤에서 기습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역수로 검을 휘둘러 막아냈습니다. 크! 5명의 자객이 모두 무력화되었어요. 하지만 우진의 어깨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독침이 스쳐간 것이었어요. 우진 오빠. 독침을 맞았어요. 설인이 뛰쳐나오려 했지만 윤대감이 붙잡았어요. 안 된다. 설인아, 우진이가 너를 지키려는 건데. 하지만 독이에요. 오빠가 죽어요. 우진이 돌아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설인아. 이 정도로는 안 죽어.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환이 차갑게 웃으며 나머지 10명을 보냈어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제 끝이다. 10명의 자객이 우진을 포위했어요. 사방에서 칼날이 빛났습니다. 우진은 독의 고통을 느끼면서도 검을 꽉 쥐었어요. 12년간 설인을 지키며 연마한 모든 검수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의 검이 원무처럼 돌아가며 주변의 자객들을 제압했어요. 1명, 2명, 3명. 하지만 상대가 너무 많았어요. 우진의 등에 칼날이 꽂혔습니다. 급! 그럼에도 우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 그 자객을 제압하고 다시 앞에 적들을 향해 검을 휘둘렀습니다. 피가 마당 바닥에 고이기 시작했어요. 우진의 피였습니다. 우진아, 그만해.
더 이상은. 윤대감조차 눈물을 흘리며 외쳤어요. 하지만 우진은 계속 싸웠어요. 4번째 자객, 5번째, 6번째. 마침내 10명 모두를 쓰러뜨렸어요. 하지만 우진은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검을 짚고 간신히 서 있을 뿐이었어요. 조명환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대단하군. 하지만 이제 끝이다. 조명환의 검술은 우진이 상대했던 그 어떤 자객보다 뛰어났어요. 매월단의 우두머리답게 그의 검법은 귀신 같았습니다. 창. 첫 번째 교차에서 우진의 검이 튕겨나갈 뻔했어요. 독과 상처로 힘이 빠진 우진에게는 조명환의 공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이미 내 몸은 만신창이다. 그만 포기해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우진이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어요. 설인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12년 전 연못가. 설이나 약속했잖아. 죽는 날까지 너를 지키겠다고. 우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생명을 불태우는 마지막 빛이었습니다. 하악! 우진이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어요. 검이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조명환을 몰아붙였습니다. 조명환도 놀란 표정으로 방어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미 죽어가는 몸으로 어떡해? 두 사람의 검이 수십 번 부딪혔어요.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 설이나. 안녕. 우진이 자신의 검을 조명환의 가슴에 꽂으면서 동시에 조명환의 검도 우진의 가슴을 관통했어요. 절벽으로. 두 사람은 검을 서로의 몸에 꽂은 채 비틀거렸어요. 마당 끝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습니다. 같이 죽자. 우진이 마지막 힘을 다해 조명환을 끌어안았어요. 이 미친 놈! 조명환이 발버둥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져 갔습니다. 우진아. 설인의 절규가 밤하늘을 찢었어요. 그녀는 윤대감의 팔을 뿌리치고 절벽 끝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우진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우진 오빠. 안 돼. 우진 오빠. 설인이 절벽 끝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어요. 달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20명의 자객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단 한 명, 우진 혼자서 모두를 쓰러뜨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는 우진의 피가 흘러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판서가 뒤늦게 관군들과 함께 도착했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매월단은 하지만 윤대감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멈추게 했어요. 이미 끝났네. 우진이가 모두 처리했어. 관군 장수가 마당의 시체들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 많은 적을 혼자서 그래. 저 아이가 우리를 지켜낸 거야. 설이는 절벽 끝에서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우진이 마지막에 떨어뜨린 작은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설이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약속을 지킨 후일 거야. 슬퍼하지 마.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12년 전 연못가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우진.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우진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연꽃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연못가에는 이제 설인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와서 우진을 그리워했어요. 손에는 그가 마지막에 건네준 작은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설이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행복했어. 12년 전 연못가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그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야. 윤대감이 설인 곁으로 다가왔어요. 설이나, 아직도 여기 나오느냐? 네, 아버지. 우진 오빠와의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가 모두 살았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지. 설인이 연못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진 오빠, 약속대로 저를 끝까지 지켜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오빠를 마음속에 평생 지킬 차례예요. 바람이 불어와 연꽃잎들이 흩날렸어요. 마치 우진이 설인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 오빠가 목숨을 바쳐 지켜준 제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게요. 오빠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강하게 살아갈게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설이는 매년 봄마다 연못가에 나와 우진을 그리워했어요. 그녀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우진에 대한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연꽃은 해마다 피고 졌지만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그 연못가에 남아 있었어요.